안녕하세요. 지금 시계가 2시 20분입니다. 원래 낮에 촬영을 했었는데 영상미가 너무 별론 것 같아서 지금 새벽에 촬영하면은 뒷배경도 좀 어둡게 나오다 보니까는 역광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울을 핑계로 만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지금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도쿄에서 구매했던 상품들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뭐 간략한 저의 생각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부야 파르코 백화점에 그 주니어 와타나베 매장에 그냥 생각 없이 들렀거든요. 저랑은 평소에 그 무드의 접점이라 해야 되나? 없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뭐 참고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안 입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냥 들르게 됐는데 한번 신어도 보자. 외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는 와 이거 대박이다. 뭐 흔히 말하는 그 발렌시아가의 그런 압도된 비주얼 같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신어보는데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 거죠. 보시면은 여기 앞 코가 뭐 전통 의상이라 해야 되나? 그 전통 의상의 양말같이 생기다 보니까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라는 그 딱 정석의 신발인 거예요. 게다가 안에 파란 색깔. 어쨌든 주냐 와타나베의 뭐 상징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뒤에 여기에다가 JW 맨이라고 달려 있는 거. 그 바지가 휘날릴 때마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좀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는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묻더라고요. 색깔도 블랙이고 게다가 독일군이 어울리는 옷이면 다 잘 어울리더라.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오다 보니 이렇게 반바지에다가 이 신발을 신게 되면은 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 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세이 미야케 옴므 플리쉐의 포켓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얘가 제가 정말 이번에 도쿄에서 사왔던 그 의류와 관련된 상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 제품인데 그 이유가 남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돈을 주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겹치기 십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 쓴 맛이 한켠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왜냐? 저는 명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무 생각 없이 들르기라도 해보자 해서 딱 들어왔는데 원래는 일본에서 옴므 플리시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해서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다 가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특히 블랙 색상은 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카라티 그 다음에 바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가니까 기본 카라티 셔츠랑 그 블랙 팬츠 그 두 가지 블랙 색상도 전 사이즈가 다 있는 것 같았고 제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다행이라 해야 되나? 저 핏이랑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전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홈플리시를 갔는데 가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안 살 수는 없어서 이 가방이 마침 또 DP가 되어 있길래 매봤습니다. 매봤는데 너무 잘 묻을 것 같은 거죠. 잘 묻는다라는 거는 여기저기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세미 정장에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너무 정장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투웨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링이 좀 주로 이렇게 좀 쪼아주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비교적 크다 보니까는 뭐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뭐 바람막이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아이고 버튼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교적 공간이 좀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나 뭐 지갑이나 그 다음에 뭐 에어팟 같은 그런 자주 꺼내지만 작은 아이템들을 주로 놓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각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교적 이쁘게 각을 잡으려고 하신다면은 상품을 많이 아이템을 많이 넣진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갈 때마다 저 항상 구매해 오는 것 같아요. 뭐 슈프림 티셔츠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프린팅이 상당히 을씨년스럽잖아요. 이게 뭐
마가렛 킨이라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소 조금 토시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평소에 105 사이즈를 입는데 얘 같은 경우에 라지란 말이죠. 슈프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빨래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낙낙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핏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와이드한 팬츠랑 입기에는 좀 무드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바지나 아니면 조금 레귤러한 그런 핏의 바지랑 입게 되면은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대해서 항상 좀 이 티셔츠를 볼 때마다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다음에 또 일본 가게 됐을 때 엑스라지 있으면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만족템이었다. 그 다음은 나나미카의 하프 셔츠입니다. 짜란. 나나미카가 또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는 현지에서 사는 게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보니까는 한국 도메스틱, 그리고 괜찮은 도메스틱 가격 정도길래 그래서 한번 입어보고 어울리면 고민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딱 입자마자 아 진짜 또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또 소재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바스락거리는 셔츠가 유행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있지만은 약간 세틴한 느낌도 있고 거친 느낌도 있고 계속 저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일본 냄새가 나요. 일본 고급스러운 약간 시티보이 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주로 입을 법한 셔츠의 소재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뭐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아웃핏이 조금은 여유 있는 무드랑은 좀 잘 어울리는데 레귤러 그 치노가 있는데 그 치노랑은 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으니까 조금 작업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앞으로는 조금은 와이드한 팬츠나 아니면은 좀 힙해 보이는 바지랑 이렇게 매치를 해보는 게 매치를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좀 약간 좀 포멀한 그런 분위기와는 매치시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니들스 제품입니다. 니들스와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스라는 편집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브랜드들을 다 취급하는 브랜드인데 그가 한간에 니들스와 스튜디오스의 그 콜라보 제품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해서 또 고노메 시부야 파르코 백화점에 스튜디오 그 매장에 갔죠. 딱 니들스 딱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이 바지가 너무 독특해 보이는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니들스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파이어버드나 그 유로파 팬츠처럼 그 소재 딱 뭔지 아시죠? 반딱반딱대고 그런 느낌? 그게 저한테는 딱히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농구복 소재예요. 그 구멍 펀칭이 땅땅땅 나와 있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는 그것도 특이하다 보니 또 게다가 기능성적인 면에서도 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람 송송 잘 통하는 그런 바지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게다가 이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거예요. 뭐다? 시스루예요. 멀리서 제가 이 바지를 입은 걸 보고 나서 다시 봤는데 구부 아래가 시스루더라. 그럼 보는 사람들도 너무 신선할 거란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거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너무 제 니즈에 딱 맞는 바지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S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85에 허리가 32 정도인데 S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조금 커요. 그러다 보니 주머니에 휴대폰 넣고 지갑 같이 넣게 되면은 조금 흘러내려요. 게다가 이 기장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뭐 키치고는 다리가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조금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바지 끝이 밑단이 신발에 살짝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지지 않게 상당히 조심해서 거의 뭐 그 치마 자락 잡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 다닌 적도 많았는데 그래서 기장적인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재고를 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의류는 다 한 것 같은데 의류는 다 했으니 이제는 인테리어 관련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블랭킷입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블랭킷을 산다는 게 조금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나카메구로에 잔티크라는 빈티지 샵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뭐 의류를 쇼핑하려고 원래 갔는데 제 사이즈가 별로 없기도 하고 스타일도 저랑 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좀 아쉬워가지고 한 바퀴 더 둘러보는데 한켠에 블랭킷만 쌓아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범상치 않은 패치워크로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딱 제가 제일 눈에 띈 거는 얘였고, 게다가 얘가 제일 비쌌어요. 어떻게 이불에 이 돈을 태우겠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너무나도 마케팅을 잘하시는 게, 바로 오셔가지고 펼쳐보자고 딱 펼쳐보는데 패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패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데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빈티지 제품이다 보니까는 오염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혈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방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여름 무드가 나죠. 제 생각인가? D47이라는 D&D에서 D&D 디파트먼트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옆에 상설인지 아니면 상시 매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D&D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한켠에 또 방석을 착착착 쌓아놓은 거예요. 빨간색 있고 초록색 있고 파란색 있고 이것처럼 회색도 있고. 이걸 살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 나는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의자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즐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냐. 그렇다라는 거는 방석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집 무드랑 뭐가 잘 어울릴까 라고 해서 이 회색 패턴의 이렇게 방석을 사왔습니다. 얘는 대략 한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밀려요. 선이 지금 삐뚤빼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좀 쓰러져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 얘는 아사노 상점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출시를 한 페이퍼 조명입니다. 사이즈도 아담하고 제 현관이 조금 심심했었는데 이걸 딱 갖다 놓으면은 분위기가 살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안에 그 표주방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고정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종이다 보니까는 그거 계속 틀어지게 되면은 종이가 찢어지잖아요. 마침 또 찢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좀 송송 나 있죠. 근데 다행히 조명을 켜니까는 티가 덜 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명을 구매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점이 전구예요. 전구가 일본 규격 사이즈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걸 틀게 되면 터져요. 그래서 꼭 한국에 오셔서 규격에 맞는 한국 버전의 전구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몇 시야? 이제 2시 50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3주 전에 갔다 왔던 도쿄에서 구매했던 상품을 이렇게 하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에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도쿄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쇼핑을 하러 가게 됐을 때 이런 기회를 빌미로 좀 더 힘차게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